영화 다시 보기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번에 신스로에서 다룰 영화는 화제의 작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개봉 전부터 다양한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 없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기생충에 대한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진짜로 1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 흐름을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기생충을 보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생충에 대해서 기억도 미리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계획이 뭐예요? 우선 처음 영화를 볼 때 기택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나? 그것도 저렇게 해맑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나가던 취객이 반지하 거실 창문을 향해 오줌을 누고 비가 오면 변기를 통해 더러운 하수가 역류하는 집인데요. 그들 가족은 핸드폰 요금이 미납돼 윗집 와이파이에 기생해서 살아가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그들은 매사에 웃음을 잃지 않아요.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 영화 기생충의 그로테스크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현실에 결코 없을 것 같은 그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대상화된 자기 자신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장을 나올 때면 유쾌하지만 씁쓸한 감정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 씁쓸한 영화를 4가지의 선으로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냄새, 기세, 수석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분석을 이야기한 관계로 저는 분석보다는 감상을 해보려 합니다. 선, 그어놓은 금이나 줄.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기생충이 씁쓸한 데는 극중 동익 박 사장이 말하는 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을 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말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전작에서부터 사회 구조와 계급 간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죠. 살인의 추억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했고 설국열차와 옥자에서는 구조의 경계를 넘는 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기생충에 와서는 결국 그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그러나 전작들에서 개인적 작은 성취나 전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기생충에서의 선을 넘어간 그곳에 성취나 희망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박 사장의 가족에게 기생충은 그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존재일 뿐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기택이 말하는 무계획이 무기력에서 오는 산물인 양 그들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영화 속 박 사장의 가정, 그러니까 빈과 부에서 부에 속하는 지배 집단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극복의 대상이거나 혹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봉준호 감독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요식업 사업 실패에도 대리운전까지 하며 가정을 이끌려고 했던 기택이지만 그와 가족들이 뻔뻔하게 박 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결코 올바라 보이지는 않죠. 우리는 간혹 소수 혹은 약자를 선으로 그 반대의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자신이 선의 범주에 속할 때는 말이죠. 하지만 기택의 가난과 박 사장의 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 사장의 가족이 악하고 기택의 가족이 선하다 말하기 힘든 것이죠. 단지 딱할 뿐입니다. 선, 먼저 해야 할 차례의 당함 또는 그 차례. 다만 선악을 판별하기 전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택의 가족을 보죠. 과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건 곰팡이가 핀 빵을 그대로 먹어버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가정 형편임에도 그들은 만사태평할 뿐 딱히 노력이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생충의 원제는 데칼코마니입니다. 영화 속 어느 한편에 그려진 기택의 가족을 이야기가 후반으로 달리며 반으로 접는 순간 관객은 그들이 박 사장의 가족처럼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 반대에는 대상화된 또 다른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박 사장의 가정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숙주로 삼고 있는가 생각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을 극복하거나 나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잔인하고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현실을 보여주며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서야 할 차례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 시험이나 심사에 든 사람을 뽑는 일. 봉준호 감독은 본인이 정통 작가주의 감독보단 철저한 장르 영화 감독이라 말하지만 사회 구조와 계급 간의 빈부에 대해 꾸준히 말해온 그의 영화를 보면 봉 감독은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게 분명합니다. 약간 취해야 되나? 배고픈데. 영화가 배고프다. 좋아하네.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선정된 기생충은 장르적으로 봤을 때 오락영화에 가까운 괴물과 같은 선상이며 서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구조의 번복에 대한 설국열차의 후속작으로 보입니다. 괴물보단 더 장난스럽고 설국열차보단 성취도 높지만 기생충이 넘어버린 선 이면에서 마주한 차가운 현실은 여느 봉준호 감독의 영화보다도 더 잔혹하고 섬뜩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대중적인 코믹함에서 보여주는 봉준호 감독만의 화법이 잘 드러난 기생충. 칸의 선택을 받은 그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기도 하죠. 아마 기생충을 보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칸이란 타이틀, 봉준호라는 이름 때문에 거창한 예술가를 기대하셨다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놓고 예술적인 영화 혹은 진지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에서 대중적 재미와 오락 요소를 가미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치만 그 반대는 정말 어렵거든요. 봉준호 감독은 이걸 정말 잘합니다. 누가 봐도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확실히 전달하죠. 그러면서 생각할 여지도 많고요. 우리는 흔히 좋은 설명에 대해 정의할 때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 가장 좋다고 말하곤 합니다. 기생충이 그래요.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넘기기에도 좋은 오락 영화지만 여러 번 보면 생각할 여지가 정말 많은 영화입니다. 기택의 집과 박사장 집을 오가는 거리의 차이를 나타낸 대조적인 연출법, 계단을 통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짜파구리나 대만 카스테라 등으로 말하고자 했던 한국적 이미지의 상징들까지 이러한 디테일한 연출 때문에 한바탕 웃고 나서도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해지는 영화 기생충.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기회가 되면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신수루였습니다.